in Peter's room. I'm just going to wake him up. Peter, wake up.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최근 관객에게 토르 라그나로크, 조조 래빗, 토르 러벤 썬더로 알려진 뉴질랜드 출신 감독 타이카 와이티티의 초창기 장편 영화인데요. 한 집에서 룸메이트로 살아온 뱀파이어들의 일상을 따라가는 가짜 다큐멘터리 영화, 모큐멘터리 영화죠. And it is so much fun. 주인공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뱀파이어 피터는 개성 넘치는 다른 룸메이트들과 많이 다릅니다.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는 피터는 대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종 동물적으로 행동해서 인간미가 없고 기괴해 보이기까지 하죠. 여기서 주인공들은 각기 유명한 뱀파이어 영화 속 주인공들의 오마주인데요. 피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뱀파이어 영화이자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무성영화 노스페라투의 오마주입니다. 프리딕 필헬 무어나우 감독의 노스페라투는 독일 표현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과감하고 독창적인 연출로 인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관객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작품이죠. 때문에 노스페라투는 지난 수십 년 사이 제작된 뱀파이어 영화들에서 오마주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탄생되곤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불멸의 생을 누리는 영화 노스페라투는 사실 1922년 탄생 직후 소멸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스페라투는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에 기반한 작품이지만 판권을 구입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각색이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경을 모두 바꿔야 했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올로크 백작이 됐고 배경은 런던에서 독일 브레멘으로 바뀌었죠. 그럼에도 드라큘라 저작권료가 수입의 전부였던 브램 스토커의 부인 플로렌스는 당시 파산한 노스페라투의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영화의 모든 사본과 네거티브를 파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스페라투의 일부 사본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전 세계 곳곳에 뿌려졌죠. 오늘날 뱀파이어 영화를 볼 때 관객이 당연하게 여기는 요소들 중 일부는 소설 드라큘라와 차이점을 두려던 노스페라투의 창의적인 연출을 통해 탄생됐습니다. 뱀파이어가 초인간적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설도 그중 하나죠.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에서 한 등장인물은 드라큘라 백작의 성에서 보낸 공포스러운 느낌의 마차를 보고 죽은 자는 빠르게 달리기 때문이니라 라는 시구절을 읊습니다. 노스페라투에서는 뱀파이어의 초인간적인 면을 암시한 이 구절을 직설적으로 해석합니다. 노스페라투는 뱀파이어 올로크 백작이 움직이는 장면을 고속으로 돌려서 백작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냈죠. 뱀파이어가 햇빛을 받으면 소멸된다는 특징 역시 노스페라투에서 나왔습니다. 드라큘라에서 뱀파이어는 대낮에는 밤만큼 강력하지 못할 뿐이었죠. 노스페라투의 연출은 공포영화 속에서 관객의 눈에 많이 익숙해진 기법들의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스페라투 속 올로크 백작의 그림자는 과장되게 크고 하나의 인격체처럼 따로 움직이면서 등장인물들을 위협하죠.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인물의 심리에 끼친 영향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는 모습은 독일 표현주의 영화 운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918년부터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한 1933년 직전까지 독일의 영화 산업은 기술적인 혁신과 세계적 영향력에서 봤을 때 할리우드를 바짝 뒤쫓을 만큼 큰 부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미술과 연극에서 시작된 독일 표현주의 운동이 영화계로도 뻗어나갔고 1920년에 개봉된 공포영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시작이자 대표작으로 손꼽히게 됩니다. 광적인 박사에 의해 조종되는 몽유병자를 둘러싼 이야기를 담은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존의 영화 연출을 벗어나서 꿈, 무의식,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극도로 주관적이고 왜곡된 연출을 사용했습니다. 배우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던 조명, 분장, 의상 세트 등 시각적 요소들의 역할을 증폭시켜서 불안정한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외부적으로 과장되게 표출시켰죠. 즉 스크린 속에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현실을 재현하는 대신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구조와 패턴을 배치했습니다.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 발견되는 이런 특징들은 공포, 판타지, 시대극 등 당시 인기 있던 소재들을 영화화할 수 있게 하는 실험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노스페라투는 독일 표현주의 운동의 산물이지만 고유한 특징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세트에 의존하던 표현주의 영화들과 달리 야외의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됐지만 영화 속 세트처럼 등장인물의 심리를 투영하는 독특한 구도를 형성했죠. 무어나우 감독은 영화 내내 뻣뻣한 노스페라투를 그림자와 구조물로 만들어진 감옥 속에 배치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뱀파이어가 평소에 들어가는 관을 연상하게 합니다. 옛날 괴물 영화를 생각하면 흔히 흑백이 떠오르지만 노스페라투는 엄밀히 말하면 흑백 영화가 아닙니다.
노스페라투는 정식으로 복원되기 전까지 흑백 영화로 널리 유포됐지만 최근에 복원된 버전을 보면 필름에 다양한 색깔들이 입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노스페라투는 야외에서 촬영된 장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받으면 소멸된다는 존재를 어떻게 야외에서 찍을 수 있었을까요? 노스페라투는 야외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을 모두 낮에 찍고 나중에 필름에 색을 입혀서 낮과 밤을 구분했습니다. 노스페라투에서 새벽과 아침은 분홍색, 대낮과 불이 켜진 실내는 노란색, 밤은 청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정은 오늘날 자주 쓰이는 기법이기도 하죠. 노스페라투의 독특한 연출은 그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오마주와 리메이크를 거쳤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팀 버튼과 같이 신비롭고 기괴한 미장센으로 알려진 감독들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 또한 노스페라투를 감명 깊게 본 작품으로 꼽을 정도였죠. I would like to see the baby. 독일 영화 감독 베어너 헤어조그가 감독했고 이자벨 아자니가 출연한 1979년 개봉작 노스페라투는 플로렌스 스토커의 생애 동안 진행됐던 법적 절차 때문에 1960년대까지 제대로 유통되지 못했던 노스페라투를 다시 관객에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1992년에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드라큘라를 각색한 영화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개봉되는데요. 노스페라투에서 영향을 받은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파기될 위기에 처했던 노스페라투는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지 않는 존재로 묘사되는 뱀파이어처럼 죽을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최근 복원가들이 다양한 사본을 모아 붙여서 복원한 노스페라투의 최근 버전은 또 다른 클래식한 괴물 이야기 프랑켄슈타인 속에서 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상시킵니다.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질병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노스페라투는 히틀러와 스페인 독감이라는 공포시대를 알리는 선구였으며 동시에 공포영화라는 장르의 문법을 쓴 선구였습니다. 이 문법은 노스페라투의 부제 공포의 심포니처럼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통해 발생되는 카타르시스의 조화를 도구삼아 자신의 뒤를 잇는 장르를 써내려 갔습니다. 옛날 영화, 특히 무성 영화들은 후세에 끼친 큰 영향에 비하면 현대 관객들에게 거의 노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흑백 영화들 중 한 편을 추천한다면 단연 노스페라투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노스페라투 제작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